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거평이 아빠 연세거평의원 박광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내 미생물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란 사람의 장 속에 살아있는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 및 균형 상태를 분석해주는 검사이고요. 우리 몸속에는 100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 중에 80% 이상이 장 내부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 항목에도 장내 미생물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데요. 모든 병의 원인이 장에서 시작된다고 히포크라테스께서 얘기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듯이 장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장내 미생물 검사의 필요성도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장내 미생물 검사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대변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변 색깔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보겠습니다. 황갈색은 정상적인 대변색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붉은색이 돌면 대장이나 직장, 항문에 출혈의 가능성이 있어서 치질부터 대장암까지 출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보이시면 위나 소장에서 출혈이 생긴 것으로 피가 소화되면서 어두운 색깔로 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양제에 철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색을 띠게 되면 어지럼증이나 속쓰림, 숨이 차거나 하는 증상이 동반되면서 이럴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시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백색의 경우에는 간에서 생성되는 소화액인 담즙이 장으로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질환을 의심해야 됩니다. 간이나 담도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록색의 경우에는 음식이 장을 너무 빠르게 통과해서 초록색 야채나 생료가 들어간 식품을 많이 먹은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색은 대변에 기름기가 많고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지방이 과다하게 있을 때입니다. 흡수장애가 동반된 소화기계통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대변 색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셨던 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최근에 건강검진 항목에 장내 미생물 검사가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소화불량이나 변비 등의 배변활동 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실제로 한국인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만성 소화불량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통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 등으로 진단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이 검사들 통해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장내 미생물 검사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된 현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보조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예방도 효과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내 미생물을 검사하는 방법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수록 더 최신이고 더 정확한 검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는 대변 배양법입니다. 대변 샘플에서 의심되는 특정 세균을 배양해서 장내 미생물의 이상을 식별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배양에서 자랄 수 있는 병을 일으키는 세균만 검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로나 검사에서 신속항원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PCR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이처럼 장내 세균들의 특정 DNA 서열을 증폭해서 장내 세균 중에 우세한 군들을 식별해서 검사실에서 배양이 불가능한 세균의 DNA도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입니다. 대변 샘플에서 면역세포가 방출하는 단백질인 칼프로텍틴 수치를 측정해서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칼프로텍틴 수치의 상승은 장내 염증을 반영해서 염증성인지 비염증성인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전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검사, NGS라고도 하고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식이고요. 장내 세균 군지의 전체 생태계를 검사하는 최신 검사 방법으로 장내 미생물과 그 기능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제공하는 검사법입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는 단지 왜 배탈이 났는지 모르겠다, 왜 변비가 심한지 모르겠다, 이러한 단순한 문제들만 확인하는 차원뿐만 아니고요. 다른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장내 세균만 다스려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간 감정의 90%를 결정짓는 것이 장내 세균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가브리엘 페를 뮤테르라는 분이 저술하신 왜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까라는 책의 내용 중에 장내 세균의 분포와 종류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이 달라지고 이것만 다스려도 우울감 컨트롤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내 박테로이데테스가 많은 아이들이 더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SBS 스페셜 장내 세균 혁명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몸속에 꼭 필요한 효소와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유익균으로서 이 균이 더 많은 아이들에서 더 똑똑하다는 캐나다 엘버트 대학 연구진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국제 미생물 저널인 것 마이크로바이옵스에 발표된 박테로이데테스 프리미엄 분석 항목 포함한 차일드 코호트 연구에 이 내용이 실렸습니다. 세 번째,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 조성이 바뀌며 이는 염증 조정 실패로 인한 통증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국제 소화기계 학술지인 거트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넷째, 적게 먹어도 살찌는 이유. 장내 세균을 알면 보인다. 뚱보균, 날씬균 구성 농도에 따라서 비만 발생 위험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의정부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주상현 교수님 연구진이 발표한 스위스 국제학술지 뉴트리션에 발표한 논문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장내 미생물 검사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소식을 접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왜 필요한 거야? 왜 이런 걸 굳이 해야 되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을까요?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궁금하시거나 문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연세거평으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